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글쎄, 이슈가 많은 사회면 이거 시끄러운 사회인데,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는 전쟁 중 혹은 정쟁 중. 자, 오늘도 여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 두고 충돌했는데요.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역사 전쟁 혹은 이념 전쟁, 이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는지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뭐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한 서너 개 국가 빼놓고는 지금 이례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유엔 같은 데서도 이게 다양한 어떤 역사의식, 역사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교과서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고심 끝에 벌써 10년 전에 이게 검정 시스템으로 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두 조각을 내고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뭐 정부 입장도 있는데요. 네. 차차 얘기 나오기로 하고.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게 보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1년 반 조금 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불거진 것은 이제 1년 반이 지났지만 사실상 작년 좀 나아가던 그 전부터 굉장히 이제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좀 갖고 있었고 여러 차례 뭐 얘기를 또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기가 적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렇게 던져놔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공천 문제가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이 반대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지금 김 변호사님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러셨는데 소 국장님은 대통령 의지인데 정황 분석을 이제 해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교과서 문제가 과거부터 몇 차례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송도 뭐 붙었었고 서로가. 3년 전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또 그렇습니다. 시끄러웠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또 교육부에서 2013년에도 이제 일부 수정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저자들이 또 반발해서 소송도 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번에 쭉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 보면 저는 교육부의 그 검정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필자 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검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검정 체제를 좀 제대로 손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뭐 국정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건 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있는데 무리수다. 이 정도 정리해 주셨고요. 결정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의 사고가 어떤 평소의 확신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일각에서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보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로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정치적 계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지나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총선과 맞물려 가면서 보수 진보 싸움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현재의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청와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정치를 했던 가장 잘된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군사 독재니 또 이런저런 민주화에 대한 탄압, 인권 침해 이런저런 얘기와 비난이 많은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과도하게 잘못된 시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주체는 대부분 북한과 연결된 종북 세력들이고 이 사람들의 시각은 아름다운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독하고 부정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의 나쁜 점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또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장점만 아름다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역사 교과서 저자들 또는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시각이고 이걸 바로잡는 것이 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필생의 과업이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김 변호사님이 이제 이 대통령에게 빙의를 하고 계신데 소국장님 보시기에는 뭐 적절합니까? 아니 맥락은 똑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고요. 이게 결국 지금 보면 이제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대안이 그러면은 이른바 지금 국정 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발언교과서라고 하는데 발언교과서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단일하게 만드는 그것이 맞냐? 아니면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현재의 이 검인정 체제 속에서 그 검수 과정, 그 필자 선정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 방법론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형식 논리로는 국정이냐 검인정이냐 이 싸움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얼만큼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 이제부터 슬슬 좀 내용 공방이 대정부 질의에서 오가더라고요. 지금 이 대목은 저희가 4부로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계속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누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두 분께서 이 이야기를 줄이자면 10분에 끝날 얘기고 하자면 밤두셀 이야기다 그러셨는데 자, 진행자의 고민을 좀 토로할 테니까 제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 저 같은 이 중도 민주주의자에다가 지금 21세기는 탈이념 시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이제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명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보수 진보가 쫙 갈라져서 싸우면 설 데가 없어요. 그런 국민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담백하게 진리와 진실을 대하면 국정 시스템도 좋고 검인정 시스템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라도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어떤 직책 자리, 벼슬자리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개인의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2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되돌리는 것은 반동적인 행위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교육의 다양성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내부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여권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 의원들이 주저했어요. 심지어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황우려 교육부총리도 주저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결국은 전 여권이 다 달라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소국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양심하고 상관이 없이 일종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맞물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고영주 씨 사태를 보고 있잖아요. 보면. 극우적인 표현을 언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문화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박문진 이사장직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계속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대통령의 뜻이 국정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속칭 한 자리 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역사를 기술을 하고 제도를 옹호하는 이런 바람이 이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국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정교과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을 기술한 것을 보면 정의가 아주 넘쳐나는 사회다라는 식으로 아주 극미화가 된 내용이 그게 국정교과서 내용에 뭐 보면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라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국정이 됐을 경우 출세에 나약한 인간의 심리, 공포에 나약한 인간의 심리 때문에 결국은 권력자의 뜻대로 역사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이게 아까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론을 보면 거의 반반으로 딱 나뉘었잖아요. 팽팽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지역별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별, 세대별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하게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그 성향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적극 지지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대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얘기에 대해서 적극 찬동해. 그렇다면 때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맞을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그렇죠. 새누리당 쪽의 주장이 틀릴 때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그렇죠. 다른데 여야 정당이 모두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공간이 정말 없다. 이번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도 저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논리를 보면 왜 우리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전교조 교과서다.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가느냐. 친일 독재 후손들이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 닭깎기 마사오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문제를 덮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고. 저는요. 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저는 어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당이 지금 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호도하고 있는 거다. 극과 극으로.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지금 논리를 저는 교과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필진들 구성을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교과서 필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면 이거 좀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있고 거기 교과서 기술된 내용 중에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떤 그 검정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필진을 어떤 사람을 필진을 선정해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바꿔야 되는 문제, 그 어떤 편향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이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사 왜곡을 하는 거고 친일 그걸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걸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새누리당은 또 완전히 이것만 무슨 주체사상을 거기 썼으면 그럼 주체사상 그 쓴 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그동안에 교육부가 네. 검증해서 다 해준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을 교육부가 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을 놓고 서로 자기들 편한 대로 양 정당에서 갖다 붙여서 막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은 둘 다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조금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방금 소 국장님 말씀하신 흐름이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는 무조건 새누리 지지 어떤 이슈든 간에 그다음에 진보는 무조건 새정치 지지 이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번 사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면 가령 지금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이 지금 자기네들은 지필진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오늘 고려대학교도 아마 대부분 사학과 교수들이 한국교원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사학과 교수들이 전부 다 그렇게 90몇 %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교수들이 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다라는 게 아니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진보 보수에 따라서 그것이 딱딱 나뉘는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그 흐름은 맞는데 이번 이 국정화 이슈는 조금은 다르다. 네. 그래서 정치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그래서 있다.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도 몇 달 전 사설을 보면 국정화 반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긴 했어요. 네. 왜 그리 서둘러 추진하느냐.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으로 뉘앙스가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기조는 지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이게 국정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보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황우여 부총리가 지금 총대를 맸습니다. 네. 행정고시를 했고요. 이번에 다 놀란 게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정고시하면 그냥 국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제 거리투쟁으로 흘러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정치 수다니까 네. 한 발만 좀 정치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냐면 어제 이 심상정 대표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야권 지도자, 야당 지도자 연석회의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표하고는 벌써 비공개 회동을 했고 네. 지금 내일 천정배 의원을 만난다고 해요. 네. 그럼 지금 야권 연대가 우선 두 개 이슈인데 선거구 획정 문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바로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 있는데 이 교과서 문제로 야권이 뭐 오랜만에 대동단결 될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아,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로 만나려고 해도 격식 따지고 연락하는 방법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지 감정의 않습니까? 골도 있고. 네. 근데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과서 이슈를 매개로 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안 달잖아요. 오히려 네. 따로 떨어져 앉아 있으면 이상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 혁신안 비판하다가 아니 이 중차대한 시점에 당신이 그거 할 때입니까라고 해서 이게 낙동강 오리알 느낌을 받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주 생기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야권 연대 논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또 모를 일이다. 이미 뭐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루어졌다. 네, 어제 이제 천정배 의원이랑 문재인 대표 만나고 내일 또 심상정 의원이랑 만나고 이렇게 3자 간에 네.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지만 네. 서로 크로스로 해서 다 만났거든요. 네. 다 만났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의기투합하기로 이미 결의가 된 상태고 뭐 바로 이제 셋이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교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새 야당 지도자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박근혜 정권에서 갖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합의가 됐고 단지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3자의 어떤 단결하는 모습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야권 대통합으로 갈 것이냐, 뭐 그 문제인데 그것과 이것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죠. 이번은 이번 역사교과서 이 사안에 대한 어쨌건 공조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총선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은 뭐 조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뭐 계획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다룰 때 이 통합행동 이야기하고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한 빅텐트론 네. 과연 되겠느냐? 그때 회의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니까 이 역사 의식,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야권은 일단 같은 흐름으로 묶이고 있다. 양쪽 다 지금 뭐 보면은 어쨌건 분열의 흐름이 잦아들면서 여권도 마찬가지로 당청 갈등이 지금 상당히 이제 수그러들고 한 목소리 내고 있는 거고 네. 야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명사 말씀대로 다른 뭐 예를 안철수 의원이 다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맞서서 지금 여권에 싸워야 된다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단결하는 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상황이 네. 거꾸로 보면 사실은 이번 교과서 사태에서 범야권 내에서 보면 최대의 피해자는 천정배 의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권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기운이 이번에 교과서 사태로 인해서 야권이 대동단결해서 이게 범보수 내지는 이게 여권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면서 네. 결국은 중심은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고 이 와중에 신당 창당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슈하고 상관없이 이건 분리주의자다, 분열주의자다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절로 신당 창당의 흐름은 그냥 사멸되어 버린 네. 이런 수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아니 그런데 또 반론을 펴자면 아직은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네. 대표급으로 올라갔잖아요. 아. 야당 안에 있으면 일개 의원일 텐데 네. 대표급, 야당 지도자급으로 지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 이 관련 논쟁이 11월 달 되면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확실히 이제 결론이 나면 물론 여지는 계속 되겠죠. 그 뒤 예산안 문제든 뭐 이른바 4대 개혁 문제, 입법 문제든 이런 여지는 계속 되겠지만 국면 자체는 앞으로 한 보름 남짓 뒤면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질적인 다른 국면으로 또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공천 국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또 어떻게 될지 뭐 천정배 신당이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신당 동력이 약화된 것만은 명약관화한 것 같고 잠시 아마 천정배 의원이 급으로 올랐지만 딱 이 공천 국면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아이고머니나 했습니다. 아까 이 김 변호사님 이거 10분에도 끝나는 주제예요. 그러셨는데 이 세 남자의 정치수다는 이거 밤새는 분위기고요. 오늘 이대로 가면 이 문제만 얘기하는데 자 시간은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 블랙홀이에요. 국정화 논란이. 이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묻힌 것이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말이에요. 이 법정 시한 넘기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면 정개특위가 국회 차원의 좀 특단의 결정을 내려달라. 공을 또 던졌잖아요. 이게 세비 낭비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지금 이 의원 정수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관위를 좀 비난하고 싶은 게 이럴 때는 지금 4대4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당 추천 4인 그다음에 야당 추천 4인이면 중간에 위원장은 결국은 지금 선관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가부간의 결단을 내서 국회에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시 국회에 던져주면 또 부지하 세월이거든요. 아니 결론이 상대방에서 한 명이 더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대4 해서 전체 9명 중에 여야 4대4고 그 선관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있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야당 편을 든다, 여당 편을 든다 해서 결정이 안 돼요. 한 명이 더 와야 됩니다. 3분의 2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조 자체가 저는 이게 뭐 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 우롱한 거고 지금 보면은 뭐 1인당 회의비 해서 880만 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토해내라고 지금 난립니다. 도대체 뭐 했냐 그 회의하면서 7,040만 원 그렇더라고요. 22차례. 아니 이럴 때는 밖에서 문을 잠궈놓고 옛날식으로 요강하고 도시락을 집어넣어놓고 열흘이고 20일이고 결론이 교황 선출할 때 콘클라베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 끝날 때까지 하지 나오지 말아요. 구조도 그렇고 이게 너무 참 가혹하지 않나요? 여당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여당 입장을 꼭 그렇게 고수해야 되고 또 야당 추천 받았다고 해서 야당 입장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이게 눈치 보고 여야 진보 보수 이게 너무 프레임이 강해가지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 같아요. 헌정사상 초유의 독립적 기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결국 이 던져준 이 의사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말이죠. 돌려주고. 이게 지금 보면 11월 13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맞습니다. 시한이.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11월 13일까지 되겠는가. 물론 여야 대표도 뭐 지난번에 단판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좀 시한 지키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역대 이 선거구 재획정이 최초는 아니고 있어 왔으니까 그때마다 4월이 총선인데 거의 2월에 그렇죠. 2월 초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국회는 혹은 중앙선관위는 그러려니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을 우롱한 게 되겠죠. 독립적 기구에서 결정하겠다 했던 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정리되지 않는데 계속 흘러가는 이슈들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한번 진단해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